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종목들 저희가 남은 오후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 산일전기가 또 수익이 났습니다. HT 현대일렉트릭 같은 그 변압기 대장주들의 후속주로 이 산일전기가 여러 번 거론이 되더라고요. 더 보유해볼까요? 네, 요즘 이제 변압기 쪽이 지금 반도체 붐 때문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럴 때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의견이라서 산일전기도 조금 힘이 약하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시장 전반의 수급이 뭐 반도체와 다른 테마들에 몰린 거에 비해서 이 정도면 저는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산일전기뿐만 아니라 변압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또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 2주 전에 소개해 주셨던 엑시콘이 오늘 반도체주들 일부 좀 쉬어가는데 엑시콘은 네. 지금 무려 1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어제는 거의 뭐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을 했더라고요. 엑시콘 지금 수익 많이 나고 있는데 100% 노려볼까요?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좀 수익을 챙길까요? 네, 일단 엑시콘 같은 경우는 당시에 CXL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기업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CXL 같은 경우는 그 테스터를 만들 때 SSD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제 엑시콘이란 기업 말씀드릴 때 CXL 쪽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요 SSD 쪽에 대한 그러니까 낸드 쪽에 대한 쇼티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2026년도 하반기에는 쇼티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붙으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100%를 노려보기보다는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챙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눌림이 다시 한번 나오면 그때는 재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보성파워텍 지난주 탑픽주는요? 예,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엑시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왔거든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원전주들이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주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력기기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성파워텍은 좀 다른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일단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4,73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상방으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고점인 5,100원은 넘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는 5,200원대로 어느 정도 상향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4,4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쉼없이 질주했던 반도체주가 오늘 일부 쉬어가고 있어서 먼저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쪽으로 호재성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또 오늘 장중에 단독 보도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HBM3 12단 퀄 테스트 통과했다는 그런 소식도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오늘 1% 채 되지 않는 약간의 조정만을 겪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SK하이닉스 그때 탑픽주 공략으로 수익 많이 내주셨잖아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 오늘 이렇게 쉬어갈 때가 기회인 건지 좀 의견이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반도체 뭐 최근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 대세 상승 뭐 초입 국면이라서 계속해서 그냥 뭐 오늘 샀는데 다음 주에 내린다 하면 아 물렸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그냥 물려가면서 사모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시장의 수급을 파악하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연일 계속해서 시장의 수급에 이 거래대금 상위의 1, 2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 이 돌파를 하기 힘든 8만 원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아마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 뭐 매도를 하시기도 하셨을 거고 혹은 다시 한번 가는 건가 하고 매수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제가 같은 스탠스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내년 뭐 한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 계좌에 반드시 삼성전자와 뭐 하이닉스 같이 있으면 좋을 거고 지금 사실 뭐 가격적인 메리트로 접근하기에는 전 삼성전자는 아직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없으신 분들은 사실 뭐 한 77,000원, 8,000원 선에서 매수하면 좋겠지만 이 가격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
오늘도 지금 79,800원 선인데 저는 한 79,000원 후반대에서도 1차 매수를 해도 괜찮으니 우리가 빠지면 더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뭐 5만 전자, 6만 전자에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비중이 적으시다면 아니면 사실 뭐 7만 원 한 초반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주니 비중을 오히려 더 늘리셔라. 그래서 꾸준히 한 8만 8천 원 선까지는 가져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섹터는 대세 상승의 초입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소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더라도 지금은 반도체 탑2를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밤 엔비디아가 인텔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인텔 주가가 또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 훈풍이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주 그중에서도 인텔과 협업 이력이 있는 관련주 중심으로 또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희가 인텔 밸류체인 K소부장주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 자료로 띄워드릴 텐데 좀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긴 했어요. 어떤 기업을 좀 중장기적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실까요? 일단은 인텔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코미코아 그리고 PSK를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초반에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왔는데 일단 뭐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반도체 내에서도 선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다라는 부분들을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왔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가 인텔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장비와 부품과 소재단에서는 전 소재단이 가장 늦게나마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순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소재단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유리기판 관련주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JNTC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유리기판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JNTC는 좀 많이 올라왔지만 필옵틱스라든지 YC캠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오히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지금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정말 작은 기업이나 실제 수혜를 못 받는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전 순서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조금만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매수했다가 올라갈 것 같고 또 많이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면 또 밀릴 것 같은데 이건 좀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반도체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단이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뭐 필옵틱스와 같은 유리기판주들도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할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로봇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장중에 로보티즈가 20% 넘는 급등세, 그야말로 시세를 내뿜으면서 지금 다른 로봇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로봇 손을 이제 오픈 AI에 처음 공개했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정말 피지컬 AI의 시대가 도래했구나라는 게 지금 실감이 되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클로봇을 또 탑픽주로 소개해 주신 만큼 로봇주 네.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또 클로봇도 잘 가더라고요. 로봇주 시세는 도대체 어디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워낙 또 실적이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섹터이긴 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로봇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매출단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로봇 쪽으로 많이 몰렸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지 한 달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 어느 정도의 조정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조심성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연말까지 생각을 해보면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가 유상증자 내용이 나왔을 때가 어떻게 보면 로봇주들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적기였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부터 좀 조정을 받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주이기 때문에 재무가 안 좋은 것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한다면, 그러니까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전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로봇 섹터 자체는 죽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로봇 섹터 내에서도 계속해서 선순환이 나오고 있죠. 클로봇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과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었던 기업이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제 다시 한번 붙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물류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엔젤 로보틱스 같은 웨어러블 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많이 못 올라온 기업들, 원래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로봇 내에서 선순환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협동 로봇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자리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웨어러블 기기, LG전자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좀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우리가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시세는 아직 죽지 않았다. 연말까지 상승 랠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카카오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쪽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또 탑픽주로 카카오가 소개되기도 했는데 오늘 장중에 5% 넘게 또 상승했고요. 현재도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협업을 통해서 가치가 레벨업 될 수 있다. 그리고 대대적인 앱 개편을 한다라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목표 주가를 한 증권가에서는 8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한 지금 6만 6천 원대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상승 여력이 좀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를 더불어서 AI 소프트웨어 쪽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중장기적으로 괜찮다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지금 구주도주, 신주도주 정도의 파급력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할 거다라는 관점이면 저는 AI 소프트웨어 쪽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약간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런 기세 상승에 힘입어서 한 7만 원을 돌파를 했을 때 한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구간까지는 1차 매도 구간, 그리고 이제 증권사의 정말 리포트처럼 한 8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쪽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보다 상대적으로 좀 속도는 느리지만 저는 여전히 네이버도 접근하기에 좋은 관점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셀바스 AI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수급이 들어왔을 때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네이버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AI 소프트웨어의 특징주로는 한글과 컴퓨터, 셀바스 AI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일부 쉬어가니까요. 제약바이오주들로 또 수급이 몰리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항상 보면 수급 논리로 시속 게임이 좀 펼쳐지더라고요. 반도체가 오를 때는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가고, 또 반도체가 쉴 때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그렇다면 하반기에 이 금리 인하도 되는 마당에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이 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약바이오도 반도체처럼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반도체가, 그러니까 저도 한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브로드컴부터 오라클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뭐 기존에 우리가 HBM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에 HBM뿐만 아니라 낸드라든지 디램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다시 한번 AI 사이클이란 말이 돌아오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반도체도 긍정적이에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높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는 긍정적인데, 이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좀 약할까 봐 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반도체 못지않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 거죠. 사실 이제 어제였나요? 새벽에 FOMC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조정을 받는 구간은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수 타점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2025년도에도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될 거고요. 2026년도에도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 탄력도적인 측면에선 제약바이오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 둘 다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 수급 블랙홀의 역할을 할 가능성보다는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고객 예탁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성을 좀 이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전 둘 다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제약바이오로 좀 더 비중을 살짝 더 늘려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너나 할 것 없이 다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제약바이오에 무게중심을 두자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지금도 올릭스가 급등하면서 올릭스 현재 10만 원 선 잘 지켜주고 있고요. 10만 3천 원 부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로슈가 매수 신약 개발사를 인수했다. 거기에다가 또 노보노디스크도 장기 지속형 주사제와 관련해서 좋은 연구 결과 발표하면서 오장 들면서도 또 다른 비만 치료제 종목들까지 낙수 효과가 더해지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 흐름이 좀 이어질지도 궁금하고 이 순환매 흐름에서 눈여겨봐야 될 만한 후속주도 좀 콕콕 집어주실까요? 지금 일단 뭐 위고비에 이어서 마운자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용화가 되면서 뭐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테마는 우리가 살면서 평생 가져가는 테마이기 때문에 계속 상승했다가 또다시 이제 조정이 왔다가 또 상승하는 흐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환매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뭐 오늘 올릭스 그리고 오랜만에 한미약품 경우에도 오늘 지금 장대 한봉이 나왔죠. 그리고 인벤티지랩도 좋은 좀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순환매 쪽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 세 가지 종목이 조금 더 눌릴 때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만 치료제의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펩트론, 뭐 D&D 파마텍 그리고 유통까지 봤을 때는 블루엠텍이죠.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요새 굉장히 좀 나름 상대적으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내가 기존 대장주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 뭐 다음에 좀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펩트론을 보신다거나 아니면은 전 개인적으로 인벤티지랩이나 블루엠텍 이렇게 조금 입맛에 맞게 가져가시면 한 번쯤 이 안에서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대장주에도 관심을 가져보고 또 순환매 관점에서 인벤티지랩 또는 블루엠텍 또 위고비와 마운저의 유통사인데요. 이 두 가지 특징주 꼽아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일정 모멘텀 있는 스테이블 코인 짧게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코리아 블록체인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 뭐 STO 쪽으로도 수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해당 섹터에 있는 종목들 많이 쉬었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뭐 많이 쉬다가 가고 있는데 이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저는 이제 한 번쯤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저는 아직도 나의 포트폴리오는 기존 주도주와 신규 주도주를 같이 메꿔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앞서 말한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을 위주로 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시세가 나왔을 때 한 번쯤 좀 트레이딩 하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거래대금 상위를 봤을 때 다날 그리고 NHN, KCP 정도는 좀 거래대금이 많이 몰린 걸로 보아서 만약에 내가 이 부분도 한번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종목을 조금 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 일정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워낙 또 두 분이 종목을 고르시는 눈이 탁월해서 오늘의 탑픽주도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금요일마다 좀 기대가 돼요. 먼저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네.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엑시콘의 후발주는요? 네. 제가 너무 기대를 막 이렇게 했나요? 예,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매수를 바로 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오늘 준비한 기업은
HEM 파마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이제 상장이 됐을 때 뭐 암웨이와 이제 협업을 한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소외가 됐었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을 해서 그에 맞춰서 유산균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1분기,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상품이 전체 매출에서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미국과 일본에도 진출을 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의 캐파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요 HEM 파마라는 기업을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1월 달이 되면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짧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큰 맥락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 시장 흐름에 맞춰서 관련주로 HEM 파마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전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자라고 코멘트까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어떤 탑픽주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방산을 가져왔습니다. 방산이 되게 기간 조정이 길었죠. 그런데 결국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현대 로템도 그렇고 신고가를 뚫는 모습을 보니 결국엔 주도주가 쉽게 죽지는 않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터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정이 있었구나를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도 그렇고 이 섹터들 간에도 순환매가 있지만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고 LIG 넥선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하나 시스템이 다시 한번 좀 가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랜만에 보니까 수급도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산 모멘텀도 있지만 최근 일부 종목들이 이제 위성 관련 종목들이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은 이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 7만 원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중간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주에서 현대 로템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순환매 관점에서 한화 시스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